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은 아마 직장인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직장인이었고 월급만으로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이 많았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시할 월급쟁이에서 부자로 바뀌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었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가난에서 벗어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고정지출 확인이에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놀라운 건 고정지출을 확인한 뒤 사람의 반응이 딱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바로 소비자적 마인드와 생산자적 마인드로 나뉩니다. 이 반응이 결국 평생 월급 루프에 나누는 사람과 부자 루트로 살아가는 사람을 갈라놓게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어 부자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고정지출 점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사업이나 장사, 투자, 부업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매월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쓰이고 나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더 큰 돈이 오고 가는 사업이나 장사, 투자하실 때는 과연 관리가 잘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 관리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런 습관을 들여놓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잠시라도 옆에서 휴대폰 메모장이나 A4용지를 두고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고정지출은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입니다. 하나의 예시로 월세,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구독 서비스,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등 여러가지가 포함되겠죠. 그리고 대출이자, 차량 유지비, 그리고 카드 고정결제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적어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줄줄 새는 돈이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통신비 같은 경우는 알뜰폰을 사용하는 것이 있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보험들이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쉽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앱을 깔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서비스 결제해 놓고 보지 않는다면 구독 취소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대출이자 경우 낮은 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갈아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정지출 줄이는 방법은 잘 정리해 놓은 유튜버들이 많기에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고정지출을 인지하는 사람과 인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내가 그 돈을 통제할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고정지출을 모르면 돈이 들어와도 왜 남는 게 없는지 모릅니다. 그냥 돈이 사라져요 라는 반응인 반면에 내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이 정도네 라며 계획이란 것을 할 수 있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불필요한 고정지출을 줄이고도 여기서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필요한 고정지출을 줄이고도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갈립니다. 첫 번째 반응은 더 돈을 아껴야겠네, 그리고 생각보다 살만하네, 여기서 생각이 멈추는 사람과 두 번째, 돈도 아끼면서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인생이 크게 갈라집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은 과연 본인은 1번에 해당되시는지 2번에 해당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 차이입니다. 중요한 게 마인드 차이예요. 소비자적 마인드와 생산자적 마인드가 있습니다. 소비자적 마인드는 인생 전반적으로 쓰고 편해지는 것에 맞춰져서 소비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데, 반면에 생산자적 마인드는 가치 창출, 문제 해결, 수익 구조 설계로 맞춰진 상태이므로 이제 소비자에게 무언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것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적 마인드는 아껴야지,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이런 반응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마인드는 절약은 잘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절약을 통해 당장 지출을 막을 수는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봤을 때 인생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임으로써 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큰 변화는 줄 수 없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생산자적 마인드는 반대로 더 벌어야지 라고 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고정지출을 버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줄여도 한계가 있다. 내가 뭘 배워서라도 수입을 늘려야겠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가 수입 루트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수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지출 통제에서 수익 구조 생성으로 바뀌는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이 차이가 부자 루트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약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절약은 무조건 필요해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월급으로만 생활하신 분들의 치명적으로 여기서 생각이 멈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월급만으로는 이제 살고 싶으신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약만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고요. 이것을 어떻게든 생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돈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절약은 사선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 30만원 줄이는 건 가능해요. 어떻게든 줄여 나갈 수 있겠죠. 식비를 아끼든지. 그런데 300만원 줄이는 건 가능할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입은 그 반대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상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정의해요. 절약은 방어이고 추가 수입은 공격이다. 부자는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한다. 절약으로 새는 돈을 막고 추가 수입으로 인생을 앞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생산적인 마인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납니다. 추가 수입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네, 정답은 단순합니다. 네, 결국 돈은 교환해서 생깁니다. 여기서 주식, 코인도 교환에 다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서비스나 상품을 설득해서 판매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판매라고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데 판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가치 교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제품, 서비스, 경험, 지식, 컨텐츠, 시간 등 내가 줄 수 있는 걸 누군가에게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부자는 돈을 지키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돈을 만들어내는 교환 능력에 있습니다. 이 교환 능력이 생기게 되면 어디서든 돈을 만들 수 있는 감각이 생기고 회사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은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인생 보험이 되겠습니다. 교환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환의 본질은 결국 행동 유도가 되겠습니다. 즉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 되겠고요. 사람이 가치를 느끼게 하도록 하는 힘, 그리고 사람이 결정하도록 만드는 힘, 사람이 구매하도록 만드는 힘, 사람이 신뢰하도록 만드는 힘. 근데 이런 행동 유도는 책을 읽고 배우는 것보다 직접 팔아보는 경험에서 훨씬 빨리 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시장은 항상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내 아이템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사람들에게 팔아보고 그거에 맞게 개선하고 나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참 많아요. 요즘으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반응들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사업, 쿠팡, 네이버 스토어, 전자책, 템플릿, 강의 등 온라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도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지만 이것 또한 경험이 될 거예요. 근데 돈도 적고 시간도 없다. 그럼 길거리 나가서 장사라도 해보는 겁니다. 내 아이템이 이 지역에서 정말 잘 팔리는가? 유동인구는 정말 많은가? 그 유동인구 중에서 정말 이 아이템을 사는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당근을 통해서라도 한번 팔아보라는 거예요. 당근을 팔아볼 때 여러 가지 카피라이팅이나 이런 것들도 공부해서 한번 올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석해봤을 때 이게 더 잘 팔리는지 저게 더 잘 팔리는지 한번 분석해보라는 겁니다. 이것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생산자 입장에서 일식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구매한 것을 떠올려보는 것, 나는 왜 이걸 구매했지? 판매자의 의도, 어떤 의도로 이런 걸 판매하지? 내가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는 떠올려보는 겁니다. 영상을 보고 유익했다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무의식에서 이 영상을 클릭했지?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어떤 의도로 만들었지? 라고 생각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왜 클릭했지? 왜 결제했지? 이 작은 것들이 다 이미 행동 유도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의도적으로 분석하면 판매 감각이 빨리 올라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유 하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급은 낚싯대 하나입니다. 낚싯대 하나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죠. 그런데 현실은 낚싯대는 언젠간 낡고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회사가 흔들리면, 내 몸이 아프면 월급이라는 낚싯대가 갑자기 부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낚싯대를 하나 더 만듭니다. 추가 수입, 판매 능력들을 길러서 낚싯대들을 늘려나가고, 그 늘려나가는 것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게 되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풍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선은 월급을 받고 계시다면 고정지출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나가고, 거기서 생각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적 마인드를 통해서 나도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수입을 늘려나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연습해 보라는 겁니다. 소비 패턴이나 시청 패턴들을 파악해 보는 것만으로도 판매자의 입장, 그리고 컨텐츠 제작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무언가 교환하는 능력을 길러나간다, 판매하는 능력을 길러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산적인 마인드인지 소비자적 마인드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아는 것이 내가 어디로 향해 갈 수 있는지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마치겠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